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글땡땡땡이라는 아주 유명한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인터뷰를 할 때 2016년에 제가 두 아들에게 각각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200만 원씩 매수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팔지 않았더니 수익률이 2880%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좌 인증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3000%가 됐더라고요. 투자 수익률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저도 빵 터졌어요. 저도 제 아들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2016년에 엔비디아를 2024년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뭔가 알아채고 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건 운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이런 크고 작은 운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가 바로 투자자의 영역인 거죠. 2016년에 하고 많은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를 샀던 건 운이었고요. 그걸 2024년까지 팔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저의 영역이었던 거죠. 미국 주식은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게 차트를 보면 한국 주식은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길게 들여서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내가 이거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반드시 수익이 날 거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주식도 단기적으로 급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하락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투자에서 확실한 건 없으니까 아무리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서 들어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해볼게요. 어떻게 8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엔비디아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금이 작았던 거죠.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각각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씩을 투자해 줬으면 100% 수익이 났을 때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분명 팔았을 것 같아요. 혹은 중간에 제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부터 팔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수익이 100%가 나도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만히 놔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계좌로 산 게 아니고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으로 사주다 보니까 핸드폰에 이 계좌를 볼 수 있는 인증서가 들어있긴 하지만 제 계좌로 들어갔다가 아이들 거 보려면 로그아웃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팔려고 하면 또 해외 주식은 아시죠? 양도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귀찮아서 더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약간의 게으름이 지금의 수익률을 보는데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게임 하는데 필요한 그래픽카드 잘 만드는 회사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엔비디아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반도체랑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은 또 인공지능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어떤 기술이나 혁신이 나와도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점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는 수익이 좀 좋다고 해서 팔지 말고 혹은 반대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져가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잘 보유하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투자금을 작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고 세금 신고라는 그런 귀차니즘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첫째, 전체 현금성 자산의 5% 미만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걸 초과하는 순간 우리가 살면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거나 혹은 수익이 크게 나거나 하면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오래 못 버티시고 팔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 계획하고 반대로 말이죠. 두 번째는 수익률을 자주 체크하지 말자예요. 만약 저는 아이 계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좌를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보는 계좌가 아니라 따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놓고 가급적이면 이 계좌는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 혹은 잘 아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좋은데요. 잘 모르잖아요. 우린 재테크 초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지금은 ETF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만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직 그런 종목이 그런 회사를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하시는 ETF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잠깐 단기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손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버티기가 쉬워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신중한 게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장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이 장기 투자만 하시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단기나 중기로만 투자하시는 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되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마음 편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분명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을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끌어올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아이 계좌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증권사에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뿌린 씨앗이 10년 뒤, 20년 뒤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계좌를 저에게 인증해 주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